세월호 사고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지면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세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수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관련 업종에 대한 세금 유예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현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 소비가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경제동향 점검 간담회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소비와 서비스업 활동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실제 세월호 참사 이후 극장이나 놀이공원을 찾는 발길이 줄었고 대형마트의 매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16일 날 사고가 나고 일주일하고 그렇게 따졌을 때 4.4% 정도 줄었어요. 그 전주 대비 해갖고 사고가 나자마자 4.4% 정도 줄었고.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소비 심리마저 얼어붙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해외 투자은행들도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한국 경제의 내수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세월호 참사는 민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4월 민간 소비가 3%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문제 분석기관인 옥스퍼드 애널리티카는 이번 참사가 여행과 소매 판매 등 내수 산업에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내수 둔화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현호석 부총리는 경제는 심리와 연관되기 때문에 낙관론만 펴지 않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참사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업종 등을 분석하고 조사해 세금 유예 등의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로 인한 소비 위축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 여파가 단기적인 충격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한국은행도 내수 진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주열 총재가 깜짝 금리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갑작스럽게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6개월 후에 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2, 3개월 전에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깜짝 금리 조정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오는 9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5월 기준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더딘 경기 회복 속도와 1%대의 낮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고 있어 통화 정책을 변경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로 민간 소비 둔화 가능성이 커져 당분간은 경기 부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도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을 볼 때 금리를 올릴 만한 뚜렷한 요인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지금 세월호 그 사건, 침몰 사고 때문에 지금 내수가 좀 더 약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 내수 부진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이제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는 게 이제 금리 인하가 있겠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있겠지만,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한다 할지라도 지금 세월호 침몰 사고 때문에 나타난 내수를 내수 저하를 이렇게 막기에는 그렇게 적절한 수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라고 하는 게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한은은 그간 여러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주기도 했지만 연말까지는 현재 수준인 연 2.5%로 동결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 대출 한도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부양을 뒷받침하기 위해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라는 점에서 한은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경기 회복세에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장 상황 이미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현 부총리 어제 연구소장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이 민간 소비 침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사태 이 내수 경기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뭐 기본 기조로 보면 아마 4월과 5월이 포함되는 2, 4분기에 아마 충격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많아야 될 뭐 수준이 아닌가라고 추정은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러한 외적 충격이 오면 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오락 문화라든지 음식 숙박 부분에 실질적으로 지출 감소 혹은 소비 감소가 뭐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고 뭐 여러 가지 영화 관람이라든지 야외 행사가 축소되고 있어서 주변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 소비가 국내 경제 성장이 대단히 중요한데 어떤 형태든지 2, 4분기에 뭐 숫자로 표현한다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가정이 있겠지만 0.3에서 0.4%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연간으로 하면 숫자가 더 작아지고 훨씬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서 좀 이런 숫자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민간 소비가 국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뭐 0.5만 곱하더라도 GDP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 뭐 기존에 뭐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뭐 계획했던 정책들이 뭐 꾸준히 진행되고 또 효율적으로 진행됐을 때 이러한 뭐 조금 부진세가 조금 많이 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자, 이 OECD가 우리나라의 연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3.8에서 4.0%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민간 소비 증가율은 0.9%포인트나 낮췄습니다. 자,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예, 무엇보다도 민간 소비하고 연관된 여러 가지 지표, 경제 상황이 아무래도 민간 소비의 회복 부진의 배경으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지표상으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뭐 108, 뭐 기준점 100을 상회하고 있어 좋은 것이 아니라 하지만 경제 주체들은 아무래도 소비 관련 불안 심리가 여전히 큰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금 아무래도 민간 소비를 좀 크게 회복되는데 혹은 좀 부진하는데 방향으로 영향을 준 것 같고 두 번째로 보면 주택시장도 여러 가지 정부 정책으로 조금 나아진다. 안 그러면 뭐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겠지만은 어떤 형태든지 그 정도가 그 가계 혹은 민간이 그 바라는 것보다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이런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이 조금 회복된다면 자산 가치 변동을 위해서 뭐 자산 효과라든지 담보 가치가 좀 올라가게 되면 대출을 더 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소비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자산 가치가 뭐 전망을 정체 혹은 하향 안정화되지 않나라고 뭐 전망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당연히 이러한 것들이 소비에 플러스 요인이 되지 못하고 그냥 소비 부진 혹은 소비 정체에 또 뭐 좀 기여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당연히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가계부채 규모가 좀 천조를 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많은 가게들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고 특히 우리가 밑에 봤을 때 저소득층 같은 경우 그리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좀 이렇게 악화된 경우에는 아무래도 빚을 갚고 그러다 보면 소비를 못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그 포괄적으로 민간 소비를 조금 회복 부진 혹은 또 소위 부진의 어떤 큰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 민간 부분, 특히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투입하겠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계세요? 예,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재정 투입이라면 그 인프라 부분이 훨씬 효과가 크다고 저희가 흔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인프라 부분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같이 단기적인 성과를 이렇게 요할 때는 경기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서비스 부분, 고용 부분, 특히 서비스 고용 부분에 투자했을 때 아무래도 고용자 수가 증가하고 가계 임금이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가계 소비에 플러스 요인을 작용해서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좀 단기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최근에 뭐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 가격에 비해서 전세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이전에 비해서 이러한 것들이 서민 주거 비용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에서 기존에 계획했던 제도 또 그다음 계획했던 어떤 규모를 확대한다면 훨씬 더 좀 조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 또 아무래도 매매 거래 우리가 전세 뭐 잠재적 수요자라고 하는데 뭐 정부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손익 공유 모기지 같은 것을 가계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을 갖다가 좀 확대한다면 훨씬 더 이렇게 정부에서 부담이 적고 또 가게도 훨씬 더 이렇게 참여하는 뭐 이런 대기 수요가 매매수로 가는 뭐 이런 상황이 훨씬 더 모습도 보이고 이러한 모습들이 부동산 시장 혹은 경기 회복세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효과가 되고 상당히 투입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뉴스에도 잠깐 짚어봤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 깜짝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겼고 또 우리 내수 경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한국은행이 물가라든지 금리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최근에 금융 통화 정책 안정, 경제 회복세도 상당히 중점을 주겠다고 지임사하고 언급했던 것의 연결선상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금리 변동성이라는 것이 금리 변동을 하게 되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유동성 증가를 위해서 원론적으로 말했을 때는 경기 회복이 플러스고, 인상하게 되면 시중 유동성이 축소되니까 경기 회복에 마이너스가 되는 원론적으로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거고, 또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감소하게 되지만 이런 것들이 역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또 아이러니하게 또 경제 부담이 되고, 따라서 근본적으로 봤을 때 정책 효과 면에서 지금같이 금융과 실물의 연계가 미약한 상태에서는 미약하고 금리 경로를 통한 효과도 미약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경제 상황, 경기 회복세, 재정 정책과의 연결을 통해서 폴리시 믹스를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한다면 훨씬 더 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한원이라든지 정부하고 이렇게 협조성을 보여준다면 훨씬 더 그 민간에 주는 어떤 상징성도 큰 것 같아서 그러한 취지의 어떤 의도로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규제 개혁, 규제 완화였는데 이번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좀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거로 분석하고 계세요? 규제 개혁 자체만 본다면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야 될 것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부분에 넘어와서는 규제에 우리가 양뿐만 아니라 당연히 질적인 면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 경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계획이 추진돼야 할 것이고, 투자 활성화 같은 경제 회복 혹은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규제 개혁 완화는 정부도 그렇고 많은 민간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경제 효율성 강화, 경제 회복을 도우는 계획은 그대로 추진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계획은 또 계획대로 가는, 그래서 상당히 어떤 더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정부의 우리 그다음에 경제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비심리 급냉과 이 내수 둔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 분석실장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기업 활동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규모 행사는 전면 취소되고 신제품 출시도 연기되는 등 내수 침체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여행과 숙박업체들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기업들이 잔뜩 웅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이 주요 행사를 취소하거나 판촉 활동을 중단했고 야심차게 준비한 신제품 출시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주류업계는 마시고 즐기는 이미지의 TV 광고를 세월호 참사 이후 모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롯데주류는 맥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한 신제품 맥주 클라우드의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주류는 4월 22일에 맥주 클라우드를 런칭했습니다. 해서 4월 21일에는 기자분들을 모시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고요. 또 배우 전지현 씨를 모델로 한 광고를 방영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세월호 침몰에 따른 국민적인 또 분위기에 맞춰서 모든 마케팅 계획들은 현재 잠정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펜텍은 4월 말로 예정돼 있던 차기 전략 스마트폰 베가 아이언2의 발표를 2주나 지나서야 겨우 조촐한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공업 업체들은 해상 크레인을 세월호 참사 현장으로 보내면서 조선소에서 배를 건조하는 본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국내 여행과 숙박업체는 세월호 참사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학여행이 전면 취소된 데다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여름 특수는 꿈도 못 꾸게 됐습니다. 국내 여행 그리고 수학여행 단체 또는 중국이나 일본을 선박을 이용해서 가는 상품들에도 이제 취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전체 취소율이 조금 증가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 취소보다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신규 예약인데 이제 6월이나 그 이후에 가야 될 예약이 한참 들어가야 될 시점인데요. 이 세월호 사고 때문에
예약을 망설이거나 이제 주춤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9일 운송과 여행, 숙박업계에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등의 지원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적극적인 마케팅은 조심스러운 데다 극도의 내수 침체 분위기를 이겨낼 뾰족한 방안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일자리 법안의 상당수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고용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입니다. 내수 부진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취업과 고용을 늘려 소비를 이끌어내야 내수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일자리 법안 상당수가 국회 내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법안은 아예 논의조차 못한 실정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법제화되면 이른바 잡 쉐어링 등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문제는 급여 개편은 물론 일하는 방식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만 상반기 처리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국회 내에서 상정만 해놓고 처리하지 못한 일자리 법안만 줄잡아 수십 건. 세계 각국의 개발 경쟁이 치열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에 효과적이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제2의 벤처붐으로 청년 창업을 늘리겠다고 정부는 장담했지만 이 역시 말뿐. 창업과 벤처기업 육성의 기본인 클라우딩 펀딩 법안은 상반기 통과가 어렵게 됐습니다. 서비스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서비스 발전 기본법은 벌써 2년째 계류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의 일부 법률안이 지난 4월 통과됐지만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입니다. 일자리 법안은 취업을 이끄는 대표적인 민생 법안입니다. 그만큼 처리가 급하지만 국회는 물리적으로 9월에나 열립니다.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일자리 정책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내수 부진의 골은 깊어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내수 경기 둔화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금융학 회장 오정근 회장께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이 세월호 참사 충격이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 상황.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소비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관광 서비스 쪽에서 굉장히 그 문제가 클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수 경기 둔화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수치상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최근에 제가 예전에 그 데이터를 보니까요. 네. 예컨대 그 신용카드 발급액이 감소했다든지 혹은 OECD 전망이라든지 혹은 노무라 정권 전망들을 보니까 현재 민간 소비의 약 0.8% 내외 감소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민간 소비가 0.8%포인트 줄은다 그러면은 민간 소비가 우리나라 GDP 차지하는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약 한 0.34%포인트 줄어들고요. 그 결과 일자리가 약 한 2만 명 안팎으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오는 5일이죠.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소비 위축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길 걸로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그 서민들이 일자리 약 2만 명 정도나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의 일자리라는 것이 일단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약계층에 대한 그 일자리 보전 대책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국민적으로 뭐 추도 분위기나 이런 그런 분위기가 계속이 됩니다만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대기업이라든지 혹은 부유층을 중심으로 하는 그 소비 자재 모드가 너무 오래 간다면은 이런 그 일자리 감소 충격이 너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안전 문제니까 이 안전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거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전 관련 산업이 지금 굉장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안전 관련된 산업들을 좀 발굴해서 활성화시키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여러 방면에서의 정부의 지원책, 지원 대책들이 조금씩 윤곽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지원이 돼야 실제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계세요?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이제 소비 위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여러 가지 그 여행 자제라든지 이런 걸 지나치게 강조해서 관광 서비스업이나 민간 소비가 너무 위축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투자 관련된 것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현재 민간 투자가 계속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관련된 그런 법안들이 좀 신속하게 좀 처리가 되고 특히 그 최근 들어서 부동산 관련이 다시 침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민간 소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유의해서 부동산 경기가 다시 주저앉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산 조기 집행에 관해서도 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뭐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부작용이 이제 예산 조기 집행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증가하고 있는 그 재정 적자 문제가 큰 문제인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 위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민간 소비의 감축 부분을 정부 소비 지출로 메워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간 소비 부분이 감축하면 너무 일자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그 일자리가 더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좀 재정 적자 부분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다른 부분을 줄여서라도 정부 소비 지출을 늘려서 혹은 조기 집행을 해서 민간 소비 위축을 좀 보완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 소비 심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라고 손꼽아 주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 가장 유의할 부분이 더 이상 민간 소비가 지금처럼 침체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간 소비 침체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들 또 이런 정부 대책에 대한 유의해야 될 점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안녕히 계세요. 네네.